네,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소를 통한 원자력 잉여 전력 문제 해결 극복을 주제로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될 아직 대학에 입학한 지 1년도 안 된 김은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저번 추석은 잘 지내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서 부모님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저희 원자력 발전은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추석 연휴 때문에 평소에 대규모로 전력을 소비하던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서 전력이 남아 넘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경직성 전원입니다. 이름 그대로 경직적이어서 전력의 필요가 감소하면은 전력의 생산을 줄이는 출력 제한이 필요한데 원자력은 경직적이라 이러한 출력 제한이 힘들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전력 과잉을 방치하게 된다면 송전에 문제가 생기고 심할 경우 정전, 블랙아웃까지도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배터리에 전기가 없는 방전 상태라면 충전을 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전기가 너무 많이 충전이 되는 과충전이 된다면 배터리가 터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대한민국은 전력 부족이 문제였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전력 과잉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원자력의 잉여 전력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소의 활용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물은 수소 2개, 산소 하나로 이루어진 화학 결합물이죠. 이러한 원자력의 잉여 전력으로 물을 전기 분해하여서 이 수소에다가 잉여 전력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원자력의 잉여 전력을 수소로 바꾸어서 저장하게 됨으로써 크게 3가지의 이점을 얻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술, 안전장비, 그리고 페트병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원자력의 잉여 전력을 수소로 저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 중 첫 번째는 바로 친환경 수소를 가장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수소를 그린수소라고 하는데 이 그린수소가 1kg에 10,000원을 합니다. 반대로 원자력의 전기로 생산한 수소를 핑크수소라고 하는데 이 핑크수소는 1kg에 3,000원밖에 안 합니다. 7,000원 차이죠. 이 7,000원 차이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저희 학과에서 쓰고 있는 이제 벌칙으로 마실 때 쓰는 술 잔인데 여기에 소주가 2병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호프집에서 소주 2병에 7,000원입니다. 네, 원자력 덕분에 소주 2병을 더 마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생산한 수소가 필요한 다른 국내 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50년까지 무려 2,700만 톤의 수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2022년 원자력 설비를 기준으로 볼 때 원자력에서 이론상 연간 최대 500만 톤의 수소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수소가 필요한 다른 국내 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원자력의 잉여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함으로써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이 90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 30톤의 온실가스만을 배출하는 진정한 친환경 발전원입니다. 여기서 현재 대한민국으로서는 수소 1kg당 4kg의 CO2만을 방출해야만 친환경 수소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원자력으로 수소를 생산할 경우 수소 1kg당 0.5kg의 CO2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모두 탄소 중립이라는 마라톤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이라면은 이 4kg의 물을 들고 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0.5kg의 물을 들고 뛰시겠습니까? 저라면은 0.5kg의 물을 들고 뛰겠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하면서 원자력 산업이 더욱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은찬님의 발표 함께 하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청중 평가단들 이제 여러분들의 점수를 또 입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심사위원분들의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범진 교수님.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전기가 남을 때 원자력 발전소의 출력을 줄이는 대신에 그걸 가지고 수소를 생산해 가지고 활용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 좋습니다. 뭐 이거는 물론 태양광에도 사용되고 풍력에도 사용되죠. 남는 전. 그러나 이제 원자력 했을 때는 뭐 어떤 더 장점이 있다. 이런 걸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직성 전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거든요. 예컨대 뭔가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소가 줄여야 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비싼 발전소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는 안 줄이고 석탄이나 LNG를 줄여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경직성으로 운전을 해왔지만 완전 경직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5분 발표에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니까 기대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발표자는 시작을 자기가 1학년이라는 걸 강조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약점을 강점으로 잘 바꿀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가 떨더라도 이해해 줄 거라는 걸 다 미리 전제해 놓고 시작하더라 해서 제가 아주 요령 있는 학생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느 학교인지 궁금했으나 여쭤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게 사실 수소 경제의 핵심이잖아요. 간헐성 문제가 있는 그런 재생에너지에 남는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걸로 수소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저장하겠다라는 것도 당연히. 그래서 제가 좀 의문이었던 건 다 맞는 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특별한 게 나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좀 빠졌다면 다르게 볼 수는 있어요. 이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수소 경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탄소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에 이 에너지를 이용한 것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이 갔으면 좋겠고 EU에서도 그린 텍소노미 안에 집어넣은 것 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좋았을 것 같고요. 하나 조금 이제 걱정되는 멘트가 하나가 있었는데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전력 과잉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앞뒤가 좀 안 맞는 느낌이어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는 알겠지만 전력 과잉이 문제면 결국엔 이제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어떤 전력 과잉의 어떤 블랙아웃이 일어날 수도 있는 현상들이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사실 위험합니다라는 거를 이제 과도하게 설명하려고 하다가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너무 재미있게 또 잘 들었습니다.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처음에 내가 1학년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반칙이에요. 근데 앞에 어떤 분은 내가 뭐 연구하는 대학원생이다라는 얘기도 했으니까 뭐 그런 근데 그 얘기 안 해도 딱 봐도 그렇게 보여. 1학년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이게 영양 방법에 대한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이면 지금 그 김은찬님이잖아요. 나중에 나 초등학교 강연 많이 가는데 김은찬님과 같이 가면 초등학생들 정말로 좋아하겠다. 그 설명을 초등학교에 맞춰서 정말 잘한다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맞춘다는 게 이게 쉬운 내용이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초등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게. 근데 그걸 설명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근데 앞으로 어려운 내용을 어른들에게 할 때도 그런 태도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 좋은데 그러니까 오브제가 너무 과도해요. 이게 우리가 한두 개의 소품을 사용한 것은 그냥 맹수하니까 뭐 쓰라는 거지. 저 오브제가 그 파워포인트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 녹일 때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계속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상했는데 나중에 이걸 초등학생에게 이거 설명하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슬라이드 만들어도 지금처럼 되게 훌륭한 강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저도 흥미로운 게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 있어서 시간을 가기 시작하는 게 스피치를 시작한 다음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씩 꺼내시는 걸 보면서 저것도 하나의 나한테 관심을 집중하기 위한 행동일까? 혹은 왜냐하면 그게 실제 효과가 있었거든요. 흥미롭게 보면서 저기 또 뭐가 나와 하면서 우리가 집중을 했잖아요. 굉장히 영리한 계산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도 소품을 너무 많이 꺼내시길래 처음부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진짜 영리한 시작인 게 1학년이라고 하시는 순간부터 다음 소품을 어떻게 쓰실지가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제 편견을 깨는 시간이기도 했고 그 3,000원 소품 딱 보여주신 다음에 소주 얘기를 하셔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입학하시고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잔이 너무 커서.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심사위원분들의 코멘트까지 들어봤고요. 자, 우리 김은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